네, 안녕하세요. 봉기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확률과 통계의 이제 순열 조합 파트에 중요한 개념들을 좀 이론 정리를 좀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 봉기쌤이나 아니면은 윌수학 아니면은 신봉기 선생님 또 확률과 통계 봉기쌤 이렇게 뭐 검색하시면은 나오시니까 다음부터 들어오실 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 선생님한테 오시면은 충분히 많이 프린트 해드릴 테니까 와서 그냥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여기 앞에서부터 이론 정리 좀 해보죠. 선생님이 크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갖고 뭐 원순열부터 해서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교란순열, 뭐 그 다음에 중복조합, 뭐 이항정리까지 촥 정리를 좀 해 나갈 거니까 우선 오늘은 첫 시간 원순열부터 좀 정리를 해 나가 볼게요. 원순열부터 정리를 좀 할 건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순열을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나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누는 것. 여기 이제 좀 밑줄 치고 나누는 것이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원순열이 나오면 뭔가 나눌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뭘 나누는지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선 원을 생각해보면 이러면서 그림이 4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해서 4개가 그려져 있을 건데, 이 4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4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1, 2, 3, 4라고 한번 써볼게요. 1, 2, 3, 4.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1, 2, 3, 4 이렇게 썼지만 여기는 1, 2, 3, 4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세요. 한 칸씩 밀렸죠. 1, 2, 3, 4.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이렇게 해서 한 칸씩 밀어 쓰시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밀어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밀어 써봤어. 그리고 이렇게 써보시니까 얘 4개의 경우는 원순열 입장에서 이게 전부 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4개를 모아온다고 한다? 회전해서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을 이제 주로 써주시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같은 것인데 요거를 일반 순열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죠. 일반 순열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1, 2, 3, 4를 땅바닥에 써봐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4, 1, 2, 3을 땅바닥에 이렇게 써볼게요. 4, 1, 2, 3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3, 4, 1, 2 이렇게 써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2, 3, 4, 1 이렇게 써보시면 이렇게 땅바닥에 배열한 거 있죠. 그냥 이렇게 일렬로 그냥 배열한 거는 일반 순열이라 불러요. 일반 순열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 4가지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전부 다른데 원순열 입장에서는 전부 다 같은 것으로 친단 말이죠. 4가지를. 그래서 이 4가지가 전부 다 다른데 원순열 입장에서는 전부 다 같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4가지가 전부 다 똑같다. 그럼 4가지가 한 세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체 케이스를 몇으로 나눈다? 4로 나누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보시면 뭘로 나눌 것인지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원에 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땅바닥에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 2, 3, 4를 땅바닥에 놓으면 몇이에요? 4팩토리얼이지? 이 4팩토리얼을 원에 놓는다. 몇 가지가 똑같냐? 4가지가 똑같다 하면 몇으로 나눠요? 4로 나눠요. 그래서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좀 진행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원에만 이렇게 나열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다각순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세모 모양의 나열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연습을 또 해볼게요. 그래서 다각순열 한번 그려볼게. 자, 이제 아래 다각순열이 있어요. 지금 다각순열에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놨어. 교재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 3개를 선생님이 그려놨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6개의 숫자를 놓을 거예요. 6개의 숫자를 놓을 것이다. 이렇게 6개의 숫자를 이렇게 놓을 것인데,
우리 한번 넣어보죠. 여기에 6가지의 숫자를 놓을 때 여러분들 이제 원순열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먼저 일반 순열을 배열한다. 그럼 6가지의 숫자를 땅바닥에 배열한다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몇 팩토리얼이에요? 6팩토리얼이고 이것을 무슨 숫자로 나눌 것인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과연 무슨 숫자를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얘도 역시 이렇게 써볼게요. 1, 2, 3, 4, 5, 6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랑 똑같이 생긴 걸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 여기서부터 1, 2라고 쓰면 지금 현재 뭐예요? 얘랑 얘랑은 현재 똑같죠. 근데 여기에다가도 여기서부터 1, 2, 3, 4를 써볼게요. 4, 5, 6. 그럼 어떻습니까? 몇 가지가 똑같은 경우가 만들어져요? 하나, 둘, 세 가지가 한 세트를 이뤄서 이 세 개는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일반 순열 6팩토리얼을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각순열에 대해서 접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순열에서 뭔가 나눈다는 생각을 이 정삼각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럼 좀 확장해 볼까요? 뭐 이런 거 내신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일반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8명을 안 친다, 뭐 8개의 색깔을 논다, 8개의 물체를 논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8팩토리얼이에요. 8팩토리얼이라고 써놓고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몇으로 나눠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몇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잘 봐요. 여기다 1, 2를 쓴 거와 1, 2를 쓴 거, 1, 2를 쓴 거 그리고 여기다 1, 2를 쓴 거는 전부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건 4개가 한 세트다 해서 4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서 오각형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얘는 몇 팩토리얼을 10팩토리얼이에요. 전체 10명이니까 그럼 얘는 몇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다각순열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모양만 나올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나올까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또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도 역시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긴 탁자에 뭐 밥을 먹으려고 앉는다 뭐 이런 문제가 있나요? 얘도 역시 여러분들 고민 너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 몇 명이 우선 앉아 있어요. 8명이 앉아 있으니까 8팩토리얼이다. 그 다음에 얘도 겹치는 게 있을 것이니까 무엇으로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나눠야 될까요? 무엇으로 나눠야 될까? 여러분들 한번 보면 1, 2, 3, 4라고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1, 2, 3, 4라는 사람이 저렇게 앉은 거와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앉은 거는 어때요? 이렇게 한번 회전한 거니까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따라서 얘는 몇으로 나눠요? 두 개가 한 세트니까 2로 나눠야 된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다각순열 어렵지 않게 그냥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 어떤 거예요? 일반 순열 배열하고 무언가 나눌 생각을 좀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몇으로 나누는지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3번에 보면은 요 3번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3번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수능에서 원순열이 기출되면 가장 많이 다뤘던 게 뭐냐면 원순열의 파괴이다. 원순열의 파괴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옆에다가 써놨어요, 선생님이. 원순열 파괴란 뭐 하는 거예요? 원순열은 두 번을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순열은 꼭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역시도 수능에 많이 기출된 내용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글뱅이 두 개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거 뭐 다 같은 모양이라고 할게요. 회전해서 같은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총 12칸이 있습니다. 안쪽에 6칸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몇 칸이 있어요? 바깥쪽에 6칸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를 12명을 요 자리에 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12명을 요 자리에 놓는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12팩토리얼. 맞지? 12명을 놓으니까 그냥 12팩토리얼.
근데 얘는 몇 번 뱅글뱅글 돌 때마다 똑같아? 6번 뱅글뱅글 돌 때마다 똑같아. 그래서 얘는 몇으로 나누는 거야? 6으로 나누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3번에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냥 12팩토리얼을 6으로 나눈다 이렇게만 분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좀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아갖고 안쪽에는 여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남자 이렇게. 여기에는 여자, 바깥에는 남자가 앉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때는 남자, 여자를 좀 따로따로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12명을 막 난잡하게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안쪽에 여자를 먼저 앉혀봅시다 해볼게요. 여자 6명을 앉히는데 우선 6팩토리얼이네요. 6팩토리얼. 근데 얘는 6번 돌 때마다 똑같으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요? 자, 6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를 앉혀볼게요. 이제 남자를 앉힐 건데 남자를 앉히는 것도 당연히 6명이 앉으니까 6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얘는 과연 6으로 선생님 얘도 원에 앉히는 거니까 원에 놓는 거니까 6으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얘는 6으로 나누시면 안 되는 게 이 안에 여자들이 먼저 앉아갖고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남자들은 회전할 때마다 아마 다른 경우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순열을 적용했어. 이렇게 6으로 나눴어. 그럼 두 번째 쓸 때는 나누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론이니까 요 상태를 선생님이 앞으로 원순열의 파괴다. 원순열은 두 번째 사용할 때는 파괴를 시키고 그냥 일반적으로 순열 배열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원순열에서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거 세 가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그냥 원순열 그냥 땅바닥에 놓고 놓는 개수로 나눈다. 다각순열 몇으로 나눌지 핵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 어떤 겁니까? 이제 원순열 파괴. 그래서 두 번의 원순열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두 번째 원순열 적용할 때는 그냥 일반 순열 배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원순열의 기출문제 형태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최대 6개의 용기를 넣을 수 있는 원형의 실험기구가 있다. 이렇게 6개를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개를 이제 놓는데 이런 전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6팩. 선생님 뭐라 했어요? 땅에 놔라. 6개를 그냥 땅바닥에 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얘 6개가 있으니까 몇으로 나눠라. 6으로 나눠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좀 이제 특별한 전제들이 좀 달리죠. 어떤 전제가 달리냐면, 서로 다른 6개의 용기를 이 실험기구에 넣을 때, 여기 보셔. 자, A와 B가 이게 중요한 거지? A와 B가 이웃. 그래서 A와 B가 이웃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했어요. A, B를 하나의 사람으로 묶어 놓자. 그래서, A와 B를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묶어 놓을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봐요. A와 B를 하나의 사람으로 묶어 놓고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C, D, E, F 이렇게. 그럼 이제 몇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5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과연 A와 B가 이 순서대로 꼭 짝지어서 앉는가? 아니면 B와 A의 순으로 짝지어서 앉는가? 이 두 가지는 항상 나눠서 여러분들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즉 어떤 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냐면 A와 B가 자리를 바꾼 걸 좀 생각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A와 B 자리 바꾸는 거 꼭 놓치지 말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A, B 자리 바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은 곱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2는 곱하고 시작해야 돼. 되니? 다음에 이제 몇 명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건 이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따라서 여기에 5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원에 안 치는 거니까 이거 6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5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몇으로 나눌 생각만 하면 됩니까? 자, 5로 나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팩토리얼이에요. 4팩토리얼이 몇이죠? 4, 3이니까 24. 전체가 4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8 몇 번이 되겠어요? 자, 2번에 답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2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자, 크게 갖고 원 3개와
세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들이 있다. 이건 뭐예요? 원과 정삼각형 전부 다 대칭 형태니까 얘는 아무리 회전해도 요 세 개를 회전하고 정삼각형을 동시에 회전해도 결국 같은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시면 회전해서 뭐 한 걸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회전해서 같은 것으로 본다. 이거 별표 치시고요. 마지막에 회전해서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지금 영역이 몇 개예요? 하나 세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지금 7개의 영역이 있어요. 이 17개의 영역에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라.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라. 당연히 한 영역에는 한 가지씩만 칠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달려 있어요. 한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땅에 놀 때 좀 생각을 해봐라. 땅에 놀 때 7가지 색깔을 칠할 때 7가지 색을 땅에 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몇 팩토리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팩토리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7팩토리알 맞니? 그래서 7팩토리알 하고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이제 앞에 수업에서 7팩토리알이라고 쓰고 무엇으로 나눌지만 생각해라. 그럼 무엇으로 나눌지만 생각해요. 지금 얘는 보면 몇 번 돌 때마다 전체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게 만들어질까요? 하나, 둘, 셋. 즉 삼각형 원도 세 꼭지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3번 돌 때마다 같은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연산해 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7, 6, 5, 4 3은 얘랑 이제 약분이 되면서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 6에 42 이건 40이에요. 그래서 몇이 되겠습니까? 1680이 되겠는데 답안에 1680이 우리 2번에 있네요. 그래서 얘도 2번 1680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